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갈래복합 제4강, 그죠? 교재 페이지 249페이지 있습니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번에서 6번 문제, 뭐, 여섯 문항씩 나와 있네요. 그죠? 예, 뭐,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여섯 문항째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가지문, 아이고야, 윤선도의 뭐라고요? 몽천녀라는 작품이고요. 나지문, 와, 이 구멍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그죠? 예. 구멍은 뭐, 여러분들이 작품의 전체 내용 거의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그죠? 예, 가봅시다. 첫 번째, 이 윤선도의 몽촌녀 같은 작품은 됐습니까? 예, 보세요. 꿈에 어떻게 한다고요? 천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죠. 그죠? 예, 그래서 몽천이라는 것은 꿈의 하늘에 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됐나? 예. 자, 요거는 죄송합니다만 뒤에 우리 보기 내용 잠깐만 좀 보고 가보겠습니다. 됐니? 예, 요거 잠깐 보세요. 예. 그러면 이해하기 훨씬 더 쉬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몽천녀는 작가가 66세이던 해에 효종임금이 사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를 조정의 높은 벼슬에 임명하자 고관 대신들이 이를 문제 삼아서 탄핵을 일으킨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윤선도 개인으로서는 임금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간 것이지만 문제는 다른 대신들은 임금의 사부라는 인연으로 벼슬을 내린 것은 공정한 인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 따라서 이 작품은 작가가 자연에 응가하다가 17년에, 그죠? 17년 만에 속세로 돌아왔지만, 다시 한번 변사를 했죠. 그죠? 했지만, 결국 시기와 헐뜯음으로써, 다시 한다면 고관 대신들의 그런 시기와 헐뜯음으로써 그를 맞이하는 세상에 대한 허탈한 마음과 현실로 돌아와서 받은 실망, 좌절감을 우의적으로 형성한 것이더라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습니까? 뭐 윤선도 선생님 작품 워낙 유명한 작품 많잖아요. 뭐 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부사이사라든가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예.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1수입니다. 보세요. 자, 생실한가 꿈인가? 다시 꿈인가 생시인가? 그죠? 예. 자, 백옥경에 아이고야, 이거 백옥도 잡아줘야 되죠. 그죠? 예. 자, 우리가 이제 고전 시가에서 임금을 가리키는 거, 비유한 표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일, 월, 해와 달, 그다음 북극성, 북쪽이라는 방향. 그 다음에 천상에 옥황상제가 있다면은 이 지상에 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임금님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백옥경이라고 하는 것은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궁궐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어떤다 여기서는 우리 임금이 계신 공간 다시 한다면은 한양 정도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죠? 예. 그래서 꿈인가 생시인가 그죠? 백옥경에 올라갔더니 다시 한다면은 임금 계신 궁궐로 내가 들어갔더니 그죠? 예. 자, 문제는 옥황상제 다시 한번 임금 됐습니까? 예, 대한 비유죠. 자, 누구라고요? 효종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옥황상제는 방기시나 아이고야 신선들 됐습니까? 누구에 대한 비유로 보면 되겠어요? 아, 대신들, 신하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신하들은 나를 만다고요? 꺼리도다. 됐습니까? 요거 이런 거 뭐예요? 그러면 옥황상제는 방기시나 신선들이 꺼린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예, 만다고요? 대꾸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대조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 있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래서 화자를 대하는 상반된 처지가 나타나 있더라. 맞습니까? 예. 그래서 두어라 오호연월이 오호연월 아이고야 요거 뭐 한다고요? 자연에서 즐기는 모습을 오호연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호연월 다섯남 자연에서 즐기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내 분수임이 옳도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라고 이야기하는 것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요. 풋잠에 꿈을 꾸어서 어이구야 뭐 연결돼? 생시라든가 꿈이라든가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죠? 예, 꿈을 꿔서 11후에 들어갔더니 인데 11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옥황상제가 사는 백옥경에 있는 또 누각을 이야기해 됐습니까? 예, 보통 신선들이었던다고요. 많이 거주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나 천상의 세계 똑같습니다. 예, 백옥경에 들어갔더니 옥황상제는 우수시대 만다고요? 반기시대 신선들은 만다고요? 이제 끓이는 걸 넘어서서 만다고요? 꾸짖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신선들의 태도가 보다 더 만다고요? 심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이제 끓이는 걸 넘어가지고 탄다고요? 꾸짖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아, 백만억 장생의 일을, 이제 장생 우리가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 수없이 많은 백성의 일을 어느 겨를에 물으리요? 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겨를에 물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은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 서리적 표현이더라. 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그럼 물어보자. 누구 때문에요? 저 신선들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것은, 야, 이거 봐봐. 제1수와 제2수가, 이거 봐봐요. 꾸미령과 생신령과 백옥경에 올라가니, 11호에 들어가니, 옥황상제 반기시나 신선들 거리다. 옥황상제 우수시대 신선들 구짓더라. 됐습니까? 예. 뭐예요? 아, 동사 구조에 어떤다고요? 반복이 나타나 있더라. 이렇게 정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유사한 구조 반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도 확인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화자를 어떤다고요? 중심으로 해서 맞습니까? 예. 누구와 그래? 옥황과 그죠? 예. 그 다음에 누가요? 아, 신선들이 어떤다고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다르더라. 맞습니까? 예. 그래서 반기시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웃으시는데 그죠? 신선들은 됐습니까? 예. 꺼리면서 단다고요? 꾸짖기까지 하더라. 했니? 예. 그래서 화자 한다고요? 아하, 오호연월이라고 하는 것이 내 분수더라. 그러면서 이제 자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됐습니까? 묻지 못함에 대해서 또 한편 한다고요? 안타까워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여기가 된다고요? 제 2수에 나타나 있는 마음이더라. 되겠죠. 이해되겠나?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 3수 갑니다. 보세요. 예. 자,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에, 그죠? 예. 자, 앞에서 옥황상제가 어디를 다스린다고 그랬었지? 하늘을, 천상세계를 다스린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때 하늘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바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이 나라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이 나라를.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지러졌을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다고요? 어지러워졌을 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래 되겠죠. 그죠? 예. 자, 무슨 기술로 됐습니까? 예, 기워내는 거. 기워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다고요? 다시 만들어내다, 짜내다라는 거야. 옷을 깁다라는 말 쓰잖아요. 됐습니까? 예. 도대체 무슨 기술로 그렇게 어떤다고요? 다시 어떤다고요? 그래, 기워내는 거. 됐습니까? 예. 다시 만들어내는가. 그죠? 또 백옥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백옥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자, 백옥루 중수할 때에 다시 어떤다고요? 만들 때에 어떠한 장인바치가 다시 한다면 이때 장인바치라고 하는 것은 기술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여기서 뭐예요? 어떤 훌륭한 됐습니까? 예, 훌륭한 신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장인바치가 이루어내는 것도 질문이 되죠. 그래서 옥황상제께 임금께 그죠? 예, 아뢰어 보려 했더니 됐습니까? 예, 무슨 기술인지 어떤 장인이 하치는지 했더니 문제는 다 못하고서 왔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한다고요? 현실적 한계가 되는 것이죠. 그럼 물어보자. 다 못하고 왔어. 누구 때문에요? 그 앞에 있는 신선들 때문에.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자신이 어떤 이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을 그죠? 예, 말하지 못하고 온 일종의 현실에 대한 그죠? 예, 그런 어떤 자 뭐랄까요? 어떤 비판이 담겨 있는 것이다. 결국 현실적 제약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니? 예. 그래서 뒤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딱 요 말을 해놨잖아요. 뭐라고 했느냐? 요거 잠깐 보세요. 예. 나고요. 상처받은 어떤 실망, 좌절감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뒤에, 그죠? 문제 바로 갑시다. 됐나요? 자,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가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럼 보세요. 제1수 됐습니까? 예, 1수에서는 시적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했다라는 것은 의인화수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연물의 인격, 의인화수법이 내 제1수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됐니? 예. 왜? 제1수 한번 내용 봐봐라. 뭐라고 돼 있는데? 이래 있잖아요. 자, 생신한 꿈이나 배우고 올랐던 옥황상제는 반기시나 신선들이 거리다. 두어라 오연월이 됐습니까? 이게 자연적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내 분수이다. 자, 오연월이라고 하는 게 자연물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의인화수법 들어가 있니? 에이, 맞지가 않죠. 그죠? 예. 그러면은 선지 1번 틀렸고 제2수에서는 제1수와 유사한 형식의 구조를 배치하여 그렇죠. 어떤 구조 반복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화자를 대하는 인물들의 시각을 그날 중첩적인 행위로 한다고 나타내고 있더라. 잠깐만. 요게 오히려 탄다고요?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 그죠? 예. 됐나요? 예. 자, 일단은 보세요. 화자를 대하는 인물들의 시각을 됐습니까? 예, 겹쳐서 나타내고 있더라. 그죠? 예. 됐니? 근데, 그렇죠.
그래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특히나 앞에서 했지만 옥황은 화자를 반기며 웃어준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신선어 든다고요? 이래 되죠. 꺼린데 또 거기다 든다고요? 꾸짖기까지 하더라. 맞습니까? 예. 그래서 중첩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있더라. 그럼 답은 뭐야? 2번 거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3수에서는 자연현상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적인 한계를, 인간의 본성적인 한계를 유치했다고? 그걸 넘어서는 화자 의지. 아니, 좀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어느 겨를에 물을 꼬라고 해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묻지 못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아래어 보려 했더니 다 못하고서 왔도다 했으니까, 결국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 것을 끝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의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러면 3번 틀렸고. 제1수와 달리 제3수에서는 사물이 나타나는, 사물이 나타나는 명암 대비가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죠. 그죠? 예. 그 다음 제2수와 제3수 모두 스스로 묻고 답, 문답부, 자문자답부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질문 내용인데 그걸 묻지 못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어느 결에 물을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자문자답 방식이라고 보기는 곤란하죠. 답은 2번 끝났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문제, 바로 선지각이었습니다. 그죠? 예,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얘기했네요. 화자가 백옥경에 올라가게 된 것은 작가가 임금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곳에 나아간 일을 나타낸 거다. 그렇죠. 결국은 화자가 백옥경이라는 건 옥황상제가 계시는 곳이니까, 그죠? 예, 옥황상제는 누구로 빗댈 수 있다고요? 임금에다가 빗댈 수 있더라. 그러면 결국 백옥경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임금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곳에 나아간 일을 나타낸 거다. 좋아. 옥황상제가 화자를 반기시는 모습은 임금이 사부인 작가를 예우하여 조정의 높은 벼슬을 임명한 거. 이것도 좋고요. 화자를 꾸짖는 신선들은 높은 벼슬에 오른 작가에 대한 시기와 할뜯음으로써 탄핵을 일으킨 조정의 고관 대신들. 그렇죠. 조정의 고관 대신들. 그다음 화자가 오연월이 내 분수임을 인정한 것은 자연에 응거하다가 숙소의 벼슬자리로 돌아와서 받은 실망과 좌절감을. 그렇죠. 그래서 벼슬자리로 돌아와서 받았습니다. 만다고요? 저들이 나를 치료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저 자연이 내 분수이구나 라는 거죠. 자, 하늘이 이질해졌으므로 이를 기워낼 방안을 모색하는 화자의 모습은 작가가 세상에 대한 허탈한 마음을 견디고자 하는 태도. 아니죠, 이거요, 지금. 그죠? 예. 맨 마지막에서, 그죠? 하늘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죠? 무슨 기술로 기워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만다고요? 말해보려 했더니 다 못하고서 왔더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다 말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낸 거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죠? 예. 그래서 허탈한 마음을 견디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한 것이다라는 건 맞지가 않죠. 됐습니까? 예. 그럼 답은 뭐 5번 정도 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3번은 나오고요. 4번은. 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됐습니까? 예, A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죠? 예. 자, A가 뭔데요? 이거 어떤 장인 마치. 그럼 이때 어떤 장인 마치는 백옥루를 중수할 때, 그죠? 나라를 기강을 다시 세울 때에, 그죠? 예. 필요했던 유능했던 인재, 맞습니까? 예. 자, 그것을 이제 뭐 첨가하든 어떻든 간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됐나요? 예. 자, 볼게요. A의 성취는 화자의 실망과 회의를, 아니죠. A의 성취는 아니죠. 그죠?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A는 화자와 양원수가 화자가 꿈에서 깨어날 수 있게 돕고 있다. 맞지 않고요. A는 초월적 존재로서 각각의 화자를 돕고 있는 존재가? 그것도 아니고. A는 됐나? 화자에게 원망하는, 이것도 뭐야, 그러면? 답 나왔네. 이거 몇 번입니까,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됐니? A에 대한 설명이 좀 다 틀렸으니까 결국 뭐 2번 순집에 도 되겠어. 그죠? 예. 5번, 6번. 자, 6번 잠깐 볼게요. 됐습니까? 예. 보니까 뭐 다른 설명 없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선지 1번 가보겠습니다. 1번. 가을 화자는 꿈의 천상계로 가서 특정 대상을 만나서 하고 싶던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돌았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서 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2번. 가을 화자는 꿈속 세계에서 만나게 된 두 대상의 모습, 다시 옥황상제와 신선들의 모습을 대비하여 나타냄으로써 특정 부류에 대한 화자의 불만과 부정적 인식이 누구에 되겠어요? 신선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 5번 선지. 가의 화자는, 그죠? 꿈속에서 욕망 충족을 위한 참여자가 되지만, 그건 자신의 궁극적 욕망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다 말하지 못하여 돌아왔도다. 됐습니까? 예. 어느 겨를에 말할 거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죠? 예. 한계를 갖는다라는 거. 그럼 이제 나아지는 내용 가지고 선지를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예.
자, 나아지면 됐습니까? 김만중의 구몽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뭐, 지금 이 작품, 지금 이 지문에서는 구몽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보다는, 그죠? 예, 그냥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는데, 일단 요거 잠깐 볼게요.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됐나요? 작품 제목의 의미, 요거 나타난다고 여러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구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뭘요? 인물을 어떤다고요?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작품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자 그러면 됐나요? 작중 주인공인 성진이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8명의 선녀 됐습니까? 우리 팔선녀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죠? 예. 그것을 이제 구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운이라고 하는 것은 됐나요? 이 작품에 뭐하고 연결된다? 주제의식과 어떻다고 연결된다. 다시 한다면은, 그죠? 인간 세상은 됐나요? 마치 뭐 같다고요? 뜬구름과 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일종의 우리 흔히 말하는 공사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죠? 예. 그래서 속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됐습니까? 예. 뭐라고요? 구름과 같아요. 라고 하는 것. 됐나? 그 다음에 이때 몽이라고 하는 것은 됐나요? 예. 이 작품은 이제 꿈의 세계에 들어가는 모형이야.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몽유롭게, 그죠? 예, 몽유롭게의 어떤 소설이다. 다시 한다면 형식적 측면을 드러내는데, 그죠? 예. 지금 우리 나와 있는 지문 내용을 조금만 볼게요. 이거 잠깐 보자. 예. 남악 형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죠? 예. 누구하고 지내더라고요? 육간대사와 지내던 누구요? 성진이라고 하는 인물 됐습니까? 예, 그죠? 예. 흔히 말하는 뭔다고요? 속세적인 삶에 잠시 어떤 물들었죠. 그죠? 예. 어디에? 저 용궁에 갔다가 그죠? 오면서 이제 선녀들하고 기록하는 장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육간대사가 그죠? 성진으로 하여금 됐니? 예. 뭔다고요? 꿈을 꾸게 하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꿈을 꾸게 해서 인간 세상에 어떤다고요? 예. 내려오게 되죠. 됐나? 예.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예. 이 작품에서, 자, 보세요. 예. 남악 형상은 보통 우리가 한다고요. 어떤 신선들 사는 세계, 그죠? 예. 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오히려 여기가 보세요. 현실 세계가 되고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인간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꿈의 세계가 돼버리더라라는 거야. 됐습니까? 꿈의 세계가 돼버립니다. 됐니? 예. 됐어요? 예. 됐나? 자, 거기에 이제 보세요. 자, 인간 세계에 어떤다고요? 그래, 양소유라고 이야기해. 됐나요? 그러면 소유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소라는 것은 잠깐, 유랑은 논일다. 그래서 양소유라고 하는 잠깐 논일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됐나요? 성질은 뭐 한다고요? 본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본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진이요. 됐습니까? 예, 참이라는 것을 된다고요. 구한다. 이런 존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어떤 누가요? 바로 이 성진이, 그죠? 예, 흔히 말하는 먼저 인간 세상에서 출세하죠. 그죠? 예, 다시 한번 인간에서 어떤 욕망들 다 성취하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 요거 잠깐 볼게요. 토번이 됐습니까? 토번이라는 나라가, 그죠? 예, 여기 지금 당나라를 배경하고 있는데, 당나라를 침범해 들어와. 그래서 이 양소유가 원수가 되어가지고 이 토번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무찌르러 갑니다. 됐습니까? 예. 근데 이제 도중에, 그죠? 예. 백성들이, 아니, 군사들이, 그죠? 목이 말라서 연못에 물을 품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 이 토번 놈들이 뭐 했어? 독을 풀어놨었어. 됐니?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다 죽게 생겼다. 자, 그랬더니, 자, 이제 보세요. 자, 꿈을 꿉니다. 그날 밤에. 됐습니까? 예. 어디로 간다고요? 어허, 바로 용정, 동정이죠, 그죠? 예. 동정의 용궁으로 잔다고요. 그래, 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근데 그곳에서 이제 누가, 바로 남해 용왕의 아들인 남해 태자를 어떤다고요? 무찌르게 됩니다. 그럼 잠깐 봐봐요. 지금 요 인간 세계의 것도 꿈이 되죠? 그런데 그 꿈에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동정용궁을 해. 됐습니까? 예, 동정호 용궁을 갑니다. 그죠? 예. 자, 이게 뭔다고요? 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요 지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잘 보세요. 뭔다고요? 몽, 중, 몽에 해당된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때 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의 꿈이야. 인간 세계도, 그죠? 근데 인간 세계에 다시 꿈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용왕궁에 간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걸 몽중몽의 행사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겠니? 그죠? 예, 몽중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곳에서, 그죠? 예, 바로 동정용왕의 딸인 백능파를 만나고, 그죠? 또 가약을 맺게 돼. 그 백능파도 어떤다고요? 앞에 얘기했던 8선녀 중에 한 명이더라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요 이야기를 알면은 이제 이 주문 이야기가 쉽죠. 됐습니까? 예, 이제 갑니다. 보세요. 좀 빨리 걷게요, 제가요. 예. 자, 양원수가, 그죠? 예, 들어갈게요. 예, 양원수가 했으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야? 양소유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자, 이제 어디로 왔다고요? 그래. 다시 꿈의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됐습니까? 예. 인간 세계에서의 양원수로서의 삶에서, 그죠? 토번을 치러 가는 도중에 잠시 어떤다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 꿈이고, 다시 이것이 또 꿈이니까 몽중몽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니? 오케이. 그래서 군사를 지휘하여 싸움을 재촉하니, 남의 태자가, 그죠? 예. 이 남의 태자가 어떤 인물이냐 하게 되면은, 이 동정용궁의 딸인 이제 백능파 됐습니까? 그와 억지로 결혼하려고 했던 존재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침피 들어오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런 존재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의 태자가 크게 노해서, 그죠? 예. 천만종의 물고기에게 명하자. 그죠? 예. 잉어제독과 자라 참군이 기운을 돋우더니 용맹스럽게 뛰어나더라. 뭐예요? 용궁세계의 전 싸움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원수가 지휘하여 한 번에 다 베어내고, 백옥채찍을 들어서 한 번 휘두르니까 백만 군맥 일제일제 밟히면서 삽시간에 다 부스러진 비늘과 깨진 껍질이 땅에 질비하고 태자는 몸 여러 곳을 창에 찔려서 변신하지 못했더라. 됐습니까? 예, 뭐예요? 이제 누구? 바로 이 양원수, 다시 한다면 양소유에 됐나요? 예, 용맹성을 지금 드러낸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마침내 태자가 원수의 군사에게 잡혀서 결박된 채로 원수의 말 앞에 엎드리자 원수가 크게 기뻐하면서 층을 쳐서 군사를 돌렸다. 그때 수문군이 양원수에게 알려왔다. 백룡담의 낭자. 백룡담의 낭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백능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 직접 진 앞에 나와서 원수를 치하하고 군사들에게 먹을 것 주려 합니다. 그랬더니 양원수가, 그죠? 사람을 보내서 받아들이자 용녀가, 그죠? 바로 뭡니까? 백룡담의 낭자입니다. 됐나요? 예. 낭자가, 그죠? 원수의 승전을 취하하고 술 100석과 소 100마리를 군사를 먹이니 군사들이 배를 두드리고 춤추고 노래하며 용맹한 기운이 전부 다 100배 더 있더라. 좋아요. 양원수는 용녀와 함께 앉아서 남의 태자를 소리 높여 꾸짖었다. 됐습니까? 예. 이 싸움에서 이겼으니까요. 그죠? 예. 내가 천자의 명을 받들어 사방 도적을 치면 1만 귀신도 감히 명을 거역한 자가 없는데 나 그 정도로 탄다고요. 위세 대단해. 근데 너같이 조그만 놈이 천명을 모르고 감히 대군을 거역하니 이건 스스로 죽기를 재촉합니다. 그래서 한 자루의 보검이 있는데 이것은 위징승상이 경하의 용을 베던 칼이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흔히 말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 나눠준 그 참고서 내용 같이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마땅히 네 머리를 베어서 우리 군사의 위험을 떨쳐야겠지만, 야, 재밌죠? 너의 집안이 됐습니까? 예. 남해를 진정시켜서 인간 세상에 비를 널리 내린 공로가 있다. 됐나요? 예. 그래서 너희 집안이 어떻다고요? 인간 세상에 도움을 준 일이 있어서 내가 특별히 용서한다. 다시 한다면은 남의 태자를 지금 어떤 용서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전 행세를 고쳐서 낭자께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 한다면은 억지로 결혼하려고 그렇게 못된 짓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양원수가 태자를 끌어서 내치게 하니 남의 태자는 숨도 크게 못 쉬고 그래 돌아갔다. 그죠? 그때 갑자기 상스러운 기운이 동남쪽에서 일어나더니 붉은 노을이 영롱하고 화려한 빛의 구름이 찬란했더라. 그 가운데 공중에서 기치라는 건 깃발 이야기하는 거고요. 절월이라는 것은 부절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려오면 붉은 옷 입은 사자가 종종 구름은 나와서 말했다. 아이고야, 뭐예요? 바로 비현실적인 요소죠. 물론 지금 이 자체가 다 뭐예요? 비현실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양원수가 남의 태자를 치고 그죠? 공제 유익함을 구하신 줄을 동정용왕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친히 그죠? 예, 진문 앞에 나아가서 치하려 하시나 정사의 매은 몸이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므로 그죠? 별전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원수를 맞아드리고자 하니 원수는 공주를 모시고 함께 올수는 합니다. 오, 초청장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적군이 비록 물러갔으나 아직 진을 친 것이 있고 그죠? 예, 또한 동정호가 만리 밖에 있으니 갔다가 돌아온 시간이 또 길 것이다. 그래서 군사를 거느린 자가 감히 멀리 갈 수 있는 자 보세요. 군사를 거느린 자가 감히 멀리 갈 수 있냐? 그러면 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이건 뭐 한다고요? 동정용왕의 추천을 거부하는 거지?
근데 그 거부 이유가 결국 뭐 하는 거야? 개인적인 일보다 됐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 공적인 일. 다시 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토번을 치러 가야 되고, 그 다음 군사들 여기 진을 쳐놨기 때문에 내가 한 달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맞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니 이미 8용이 수레의 멍에를 갖추었으니, 야, 반나절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어요. 이해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양원수가 용녀와 함께 용이 끄는 수레에 오르니 기이한 바람이 불어서 수레를 공중으로 올리고 흰 구름은 큰 산처럼 세계를 덮었더라. 그 수레가 점점 내려가서 다시 동정호에 이르니 용왕이 나와 맞으면서 주객에 예를 차리고 장인과 사위의 정을 폈더라. 됐습니까? 뭐예요? 바로 이 싸움에서 이기 원하게 되면은 이 백능파는 누구의 신부가 된다고요? 그렇지. 이 양원수의 신부가 되기로 약속을 했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의 정을 펼쳤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3층 정각에, 그죠? 예, 오른 후에 잔치를 베풀었다. 용왕이 친히 술잔을 잡고 원수에게 인사를 했다. 과인이 부덕하여 한낱 딸 자식으로 하여금, 됐습니까? 예, 그것을 편하게 못했는데, 왜냐하게 되면은, 그래, 딸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저 남의 태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들어오는 거. 내가 힘이 있었다 그러면은 강강에 물쳤을 텐데, 그죠? 그러지 못해가지고, 저 남의 태자가 결국은 쳐들어오는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수의 엄숙한 위세로 남의 저 교활한 아이, 남의 태자를 사로잡고 또 딸아이를 구하니 그 은혜가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좁습니다. 그러니까 양원수가 답사했더라. 그죠? 예. 아유, 이것은 다 대왕의 위세와 명예에 끼친 것이니 양소유죠. 그죠? 예, 인간 세계에서 이름은 양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게 무슨 공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뭐 한다고요? 대왕에 대해서 한다고요? 칭찬하고, 그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겸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술에 취하자 용왕이 명하여 풍악 올렸다. 음률은 조화로워서 들으면 절조가 있으나 시속의 풍속과는 풍악과는 좀 달랐더라. 그 정각 좌우에 장사 1000명이 칼과 창을 들고 큰 북을 울리며 나오는데 와우, 6쌍의 미인들이 또 부용 연꽃을 입고 명월패를 차고 가볍게 비단 소매를 떨쳐서 쌍쌍이 춤추니 장관도 이런 장관은 없었더라. 그죠? 예. 왜요? 승리를 자축하는 정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양원서 용궁의 풍만을 듣다고 물었다. 이게 무슨 곡조입니까? 용왕이 대답했다. 이 곡조는 옛날에는 수부, 다시 한다면 이 물의 세계에서는 없던 것이옵니다. 과인의 맏딸이 경하왕 태자의 아내가 되었을 때에 어느 유생이, 그죠? 유연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죠? 예. 유생이 저해주는 글을 통해서 시집가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과인의 아우 전당군이 됐습니까? 예. 경하왕과 크게 싸워 이기고 딸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궁중의 사람 하나가 이 풍악과 춤을 만들어 말한다고요. 전당군이 파진 됐습니까? 예. 군대를 깨뜨리다라는 음악 됐습니까? 예. 라고 불쳤습니다. 가끔 뭐 귀주 환궁, 다시 한번 귀주로 환궁, 궁으로 돌아오다라는 음악으로 부르며 궁중잔치에 선전했는데 이제 원수가 남의 태자를 부수어서 우리 부녀를 서로 모이게 해줬으니 전당군의 옛일과 아주 흡사합니다. 아주 대단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고쳐서 원수 파군악, 원수가 군대를 깨트린 음악 됐습니까? 라고 된다고 부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양원수를 굉장히 높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양원수가 또 물었다. 그럼 그 유생이 어디 있으면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지금은 선관이 되어서 그 마을에 있으니 나중에 한번 봅시다. 자, 술이 9번 돌리고 나자 원수가 하직인사를 했다. 군중에 일이 많아서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대왕께서는 만수무강하세요. 상서는 또 용조를 돌아 말했다. 뭐 나왔어요? 갑자기 상서로 나왔죠. 그죠? 예, 양상서. 똑같은 인물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고전소설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힘든 것이 인물에 대한 별칭들이 많으니까 그걸 자꾸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다른 인물 나오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양소유, 양원수, 양상서 다 똑같은 인물입니다. 오케이. 자, 낭자는 뒷기약이 뭐예요? 우리 결혼한다는 약속. 됐습니까? 예, 그거 잊지 마시오. Don't forget.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용왕이 대답했다. 아이고, don't worry. 됐습니까? 예, 염려할 일 아니에요. 마땅히 언약대로 됐나요? 예, 해나갈 겁니다. 자, 궁문 밖에 나가 전송할 때 원수가 문득 보니 앞에 솟은 산의, 그죠? 5봉이 구름 사이에 있는데 유람할 면한 경치였더라. 자, 이따가 요 산이 뭐냐? 보세요. 뭔 산입니까? 제가 다 봤지만서도 형상과 이상만은 어떤다고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 원수는 이 사람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남악 형산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볼게요. 남악 형산이라고 했단 말이야. 제가 앞에 설명했었죠. 그죠? 봐봐요. 남악 형산이라는 곳에서 됐나요? 예.
바로 양소유의 전신인 성진이 육간대사가 더불어서 수도, 다시 한다면 도량입니다. 됐나요? 수도 활동을 하던 공간이야. 됐니? 근데 지금 됐나요? 그 현실 세계에서 어디로 왔어? 인간 세계로 넘어왔었죠? 됐습니까? 예. 그런데 다시 인간 세계에서 꿈의 세계로 갔는데 다시 이어서 된다고요? 남아 형상을 가봐. 됐니? 예. 그럼 물어볼게요. 이때 사실을 깨닫겠니? 예. 깨닫지 못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요걸 통해 가지고 보세요. 예. 보세요. 현실 세계와 됐습니까? 예. 꿈의 세계가 그죠? 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아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됐나요? 예. 인간의 세계와, 그 다음에, 아니면, 현실 세계는 저거죠. 그죠? 남아 형산의 현실 세계와, 그 다음에 인간 세계, 꿈의 세계가 뭔다고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됐니? 예. 어떻게 하면 이 산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해가 아직 저물지 않았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원수가 인사를 하고 술에 오르자 이내 형산 아래에 있었더라. 길을 찾아 언덕 하나를 지나고 구렁을 건너니까 산이 더욱 높고 점점 못한다고요. 지경이 그윽했더라. 오만 경세가 다 널려 있어서 다 구경할 수 없었다. 원수가 사방을 둘러보니 그윽한 생각이 저절로 모여 탄식했다. 자, 보세요. 군중에서 오래 마음이 시달리고 정신이 많다 고달프더라. 나 힘들어 한마디로. 근데 이 몸에 티끌 인연이 뭐 그리 중요한가? 단 속세의 인연이 뭐가 중요한가? 그래서 보세요. 공을 세우고 물러가서 초연히 만물 밖에 사람이 되어야지. 다시 한다면 이제 속세 떠나서 뭐가 돼야지? 자연에 응거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맞습니까? 예. 이 속세에 내가 무슨 인연이 그 중요한 게 있겠어? 벗어나서 속세에 가야지. 아니, 속세에 가야지 아니라 속세에서 자연적 세계로 가야지. 그죠? 벗어나야지. 그런 거죠. 자, 갑자기 경쇠 소리가 수묵사에서 흘러나왔더라. 그죠? 예. 아이고야, 절간이 멀지 않은가 보군요. 언덕에 오르니 절이 하나 있는데, 그죠? 이 절이 바로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바로 이 양소유 되기 이전에 성진이 육관대사와 된다고요. 수도 활동을 하던 곳이야. 됐습니까? 예, 그 도량이죠. 예. 자, 근데 한노승이, 그래, 이 한노승이 바로 뭐라고요? 그래, 육관대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육관대사다. 됐나요? 예. 그래서 높은 곳에 앉아서 경문을 외우며 설법을 하는데, 자, 눈썹이 길고 희며 골격이 맑고 파리하여, 그죠? 고령임을 쉽게 할 수 있다. 아이고, 비범한 인물이죠. 그죠? 예. 보통 우리가 중국 무협지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모습 어때요? 어우, 대단해. 그죠? 예, 쏘림살, 방장 좀 되지 않겠니? 그죠? 예. 그래서 노승은 원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거느리고 마침에 말했다. 그죠? 아이고, 산중 사람이 제가 귀가 밝지 못하여, 다시는 어두워서, 대원수가 오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서 문 밖에 나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 원수는 용서하세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러나 오늘은 원수가 아주 오시는 날이 아니오니. 다시 한다면 인간 세계의 모습이 아직까지 깨달음이 덜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모름지기 정각에 올라 합장 배려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다고요? 올 날이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예, 이건 뭐예요? 미래에 대한 암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원수가 곧 불전에 나가 분양 재배하고 정강에 내려오다가 발을 흩디뎌 놀라 깨어났다. 자, 놀라 깨어났다 하니까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온 거라고요? 용궁세계에서 이제 다시 어디로 온다고요? 인간 세계로 온 거다. 그러니까 꿈 속의 꿈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니? 예,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사방을 둘러보니 자신은 진중에서, 그렇지, 바로 토번을 치러 가는 그 병영 가운데에서 책상에 기대어 있었고, 아침은 이미 밝아 있었다. 시간 흐름이 되겠죠. 하룻밤의 꿈이었다는 얘기예요. 원수가 이상히 여겨 여러 장수들 물었다. 너희들도? 그랬더니 우리들도 꿈의 원수를 따라서, 그죠? 예. 자, 크게 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싸움에, 그죠? 예, 좋은 징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수가 됐니? 예, 꿈속의 일을 낱낱이 말하고 장수들과 함께 백룡담에 가니까 아이고야 부스러진 비늘과 깨진 겁절이 땅에 들비하고 흐르는 피는 신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인간 세계, 이것도 현실 합시다. 그냥 제가 편하게 이 현실과 용궁에서 꿈의 일이 어떤다고요? 서로 뭐 한다고요? 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물어볼게요.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아, 전기성, 그죠? 예, 비현실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니? 됐니? 예. 다시요.
원수가 친히 표주박을 들고 물을 떠서 맛을 보고 나서 병든 군사에게 먹이니 병사들의 병이 깰 것이 나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저 토번이어야 된다고요. 이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죠? 예. 바로 이제 백능파의 도움입니다. 그죠? 백능파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도와주면 당신 도와주겠어. 맞습니까? 예, 했던 거죠. 그래서 원수가 군사와 말을 몰아서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니 기뻐하는 소리에 천지가 진동했다. 그러자 저 도적이 듣고 항복했더라.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거죠. 양원수가 천자에게 첩사를 계속 올리자 천자는 기뻐했더라. 뭐 등등등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예. 3번 문제 갑니다. 자, 소설 나오기 때문에 항상 뭐에 관한 문제나 문다고 했어? 내용 확인 문제 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예.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성지 1번. 됐나요? 양원수는 남의 태자가 과거에 홀로, 아니죠? 홀로 인간을 위해가 아니라, 그죠? 예. 남의 태자가 있는 남의 영웅이 집안이 됐습니까? 인간을 이롭게 해줬다라는 것 때문에 살려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남의 태자가 인간을 위해 베푼 아니죠. 그랬습니다. 동종용왕이 양원수의 업적을 취하려고 잔치에 초청하자 양원수는 암거리는 아니죠. 지금 못 간다고 했습니다. 왜요? 군사들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한 달 동안 갔다 올 자리를 빌 수 없더라. 틀렸고. 양원수는 남의 태자와 싸워서 이기고 용왕의 딸을 위기에서 구해낸 승리를 공로로, 그죠? 예. 승리의 공로를 누구에게? 용왕에 돌렸다. 그렇지. 그죠? 예. 앞에서 용왕이 뭐 한다고요? 칭찬하자. 그죠? 예. 자, 양원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다 대왕의 위세와 명령이 끼친 것이다. 그죠? 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이, 그럼 다음 몇 번이야? 3번 끝, 그래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럼 4번. 동정용왕은 양원수가 바라보며 오르고 싶어한 산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양원수가 산속에 들어가서 이런저래서 만난 노순과 그의 제자들 양원수의 방문을 예상하고 맞이했습니까? 아니죠. 귀가 어두워서 미처 못 만났습니다. 마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다음 몇 번? 3번 끝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B 됐습니까? 예, 함노이, 누가요? 유권대사잖아요. 그죠? 예. 양원수에게 미래에 일어날 운명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지금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언제가 돌아오실 날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 답은 2번. 맞네요. 그죠? 오케이. 자, 5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그죠? 예, 기억이 뭐냐? 이거 뭐 잘해주셨노? 오케이. 알겠네요. 자, 기억 받네요. 원수가 지휘하여 한 번에 다 베어내고 배국 채찍을 들었다. 맞다고요? 주인공이 전쟁에서 비만 능력을 발휘하는가? 영조하려. 맞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 됐습니까? 그때 갑자기 상스러운 기운이 동남쪽에서 일어나더니 붉은 노을이 응용하고 화려한 빛이 구름 차렸다. 그 가운데 공중에서 기차 절의 붉은 일어났다. 환상적인 배경 맞죠? 인물이 등장하는 모습 묘사한 거 맞고요. 사건 전환의 분위기를 조사했다.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됐습니까? 예. 술에 취하자 용왕이 명하여 풍악이 울렸고 음료는 조화로 들었으며 절조가 있으나 시속이 풍악과 달렸다. 인물이 생소하게 느끼는 감각을 통해서 비현적 공간에 놓여있는 인물 상황.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 리얼. 공문 밖에 나갈 때 원수가 문득 보니 어투서순 산의 5봉이 구름 사이에 있는데 유람할 만한 경치였더라. 거대한 자연 공간의 형상을 통해서 인물의 앞길을 가로막는 아니죠. 인물의 앞길을 가로막는 현실장의 상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죠? 네. 보고 싶어요? 네. 합시다. 그죠? 이 시간에서. 이건 장애할 수 없죠. 그죠?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요? 4번 끝. 이래 되겠네요. 됐나요? 예. 마지막 미음 됐습니까? 길을 찾아 언덕 하나를 지나고 구렁을 넘으면서 산에 더욱 점점 지경이 극했다. 만경이 널려 있어서 다 구경할 수 없었다. 인물이 기존의 공간에 새로운 공간으로 진입하는 경과를, 그렇죠? 지리적 특성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맞고요. 그럼 다음 몇 번? 4번을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6번 문제. 자, 이제 나와가지고 들어가면 다 되겠죠. 그죠? 예, 선이 3번 갑니다. 나의 양원수는 전쟁에서 공을 세우려는 욕망을 실현하기 어려울 만큼 모순으로 가득한 현실을 꿈속세계. 전쟁에서 공을 세우려는 욕망을 실현하기 어려울 만큼 모순으로 가득한 현실을 꿈속을 통해 나타내. 답 나왔네. 3번 틀렸죠. 됐습니까? 예. 양원수는 어떤다고요?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욕망, 뭐 없지만서도 일단은 공을 세우는 것은 거리낌 없는 존재죠. 됐습니까? 예. 그럼 답은 3 냈고요. 그럼 양원수는 자신이 당면한 현실 삶에서 얻게 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이상세계. 뭔가 현실적 삶에서 얻게 된 불만, 뭐가 되겠어요? 딱 요거 내용이 되겠죠. 저 앞에서 뭐라 그랬냐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군중에서 오래 마음이 시달리고 정신이 고달픈데, 이 몸에 티끌 인연이 뭐 그리 중한가? 됐습니까? 예. 뭐가 그리 중한디? 뭐 이런 느낌입니까? 그죠? 예. 자, 그 부분에서 된다고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자신 소망을 성취하고 있더라.
그다음에 나의 양원수는 꿈속에서 욕망 충족을 위한 참여자가 되지만 결국은 자신의 궁극적 욕망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한계.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오케이. 그럼 답은 몇 번요? 오케이. 3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좋아요.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